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의 남궁욱입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2025년 우리 작년 편공모 그룹 1, 2의 모임의 어, 내용에 대해서 여러 편공모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12월 말에 있었던 편공모 그 운영에 관한 평가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 2월 달에 우리 편공모 운영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회의도 하고, 올해 편공모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3일에는, 13, 14일에는 1박 2일로 또 그룹 2를 그룹 2에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 교회, 교회별 대표들과 함께 이런, 편공모의 운영에 대해서 평공모 그룹 2의 운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회의 결과와 또 운영진들의 최종 그 논의를 거쳐서 올해의 편공모 운영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제 줌 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 회의를 거치고 또 평경모 회원분들의 그런 논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2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이고 이제 3월 모임을 갖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편공모 회원분들께 작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그리고 올해 편공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략하게 한 20분가량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올해도 이제 편공모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작년 편공모 모임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12월에 가졌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내용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작년 12월에 한 해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내용이었고요. 설문조사 대상은 그룹 1, 2의 참가자 한 20명가량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인원수는 그룹 1은 7명, 그룹 2는 8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응답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 모임은 구성원들에 따라 투 트랙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요. 그룹 1은 평신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모임, 그리고 그룹 2는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모임으로 나누어서 운영했는데 이런 운영 방식이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룹 1은 71.4%가 만족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28.6%였고요. 그룹 2는 100%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룹 1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 평신도 중심인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어서 고 관심이 있는 그룹과 직접 평신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룹 2는 그룹 1과의 또 뭐 그룹 1의 모임은 좀 평신도 교회 이론이나 관념에 좀 치우쳐 있어서 그룹 2와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각 그룹의 처한 사람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 운영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비슷한 이유들이 많았고요. 교재 그룹 2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서로 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리고 교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 횟수는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룹 1에서는 72.4%가 만족한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28.6%였고요. 그리고 그룹 2는 100%다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 빠질 때도 있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기에 두 달도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셨고요. 그룹 1 지체분들은요. 그리고 그룹 2 지체분들은 교회 섬기면서 교회 모임들도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적당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매달 모이면 좀 부담이 있다.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빠듯하지도 않았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모임에서 했던 그런
모임 내용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올해 8월 달에 추진하였던 평신도교회 신학포럼, 한국교회 새신의 새길, 신자들의 주치적 신앙은 어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는 그룹 1이 큰 유익이 있었다. 83.3%.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16.7%. 그리고 그룹 2는 42.9%가 큰 유익이 있었다. 57.1%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룹원에서는 여러 기록 시민단체와 교회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함과 풍부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룹2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을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위로받고 응원받는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유익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있는 나눔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룹 1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룹 2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그런 만족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모임 주제였던 평신도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우리 송윤세 선생님의 그 책 북콘서트는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룹 1에서는 70.4%가 큰 유익이 있었고 28.6%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그리고 그룹 2에서는 83.3%가 큰 유익이 있었고 16.7%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룹 1에서는 목회자가 교회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 나의 11조의 헌금의 변화, 타인 지향성의 고민 등 이 세 가지 면에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의 머리로 말고 있었던 것을 가슴과 손발로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는 기쁨과 동기부여가 되었다. 많은 부분 공감이 되었다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룹토에서는 오랜 기간의 평신도 교회를 유지하며 있었던 일들에 관한 간접 체험과 관련된 소통이 좋았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론의 부재가 많은 문제를 불러오는데 이런 시기에 평신도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평신도 교회의 실제적인 모델 학습을 할 수 있었고 감동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1에서는 4월에 오래된 교회 가정집 모임이라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고 나눔을 했었죠. 자,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 자, 큰 유익이 있었다 50%,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50%,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나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책을 사고 제대로 읽거나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었고요. 아쉬움을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룹 2에서는 이제 지난 5월에 교회별 역사 및 운영 방식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그룹 2에서는 작년에 평신도 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교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이제 자료화시켰습니다. 데이터화시켜서 이거를 나중에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모임 운영을 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 교회별 역사 및 운영 방식은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큰 유익이 있었다 87.5%,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12.5%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실제적 사례가 도움이 많이 되고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과연 나와 우리 교회는 올바르고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 운영 방식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확신도 얻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평신도 교회들의 동지들의 고군분투를 알 수 있었고 각 교회들의 색깔도 좋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상황을 접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참고도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룹 1에서는 6월과 10월에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읽고 나눴는데요. 로버트 뱅거스 박사님의 저서이죠.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을 이제 읽고 나누는데 어땠냐 했을 때 큰 유익이 있었다 80%,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20%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평신도 교회의 정신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평신도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책을 사고 제대로 읽거나 참여를 못해 좀 아쉬움이 있었다. 죄송한 마음을 또 전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룹 2에서는 지난 7월 모임의 주제였던 교회별 말씀 나눔은 어땠습니까? 큰 유익이 있었다? 100%. 그 이유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방식의 말씀 나눔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설교는 선포다라는 개념에서 설교는 나눔이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셨고요. 말씀 나눔은 다양한 예배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인데 이 주제가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 차후 이 주제는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더 발전시켜야 할 주제이기도 했고요. 여러 교회들의 말씀 나눔 방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말씀 나눔의 방식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2에서는 또 9월 모임에 교회별 자녀 신앙 교육을 했는데요.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글을 쓰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큰 유익이 있었다 85.7%,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14.3%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 사례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주제였고 부모로서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현재 평신도교회 대부분이 주일학교 운영하지 않거나 하도록 운영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매우 필요하다 이 주제는. 그리고 다만 많은 교회들이 자녀 신앙교육 체계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 볼 때 향후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항목별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주제였던 교회별 갈등 및 위기 대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85.7%가 큰 유익이 있었다, 14.3%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가 되었고요. 자책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다른 것도 유사한 경우가 있다라는 데서 오늘 위로를 받았고 서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주제여서 이 갈등 형태와 위기 대처 방식은 다양한 각도에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룹 1 대상으로 해서 평신도교회를 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40%가 계기가 되면 의향이 있다, 60%는 아직 계획이 없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교회를 막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은,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분은 40%, 기존의 교회에 계시면서 평신도교회 정신을 따라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60%로 좀 더 많은 비율을 보였고요. 내년에 평신도교회 공보모임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그룹 2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평신도교회의 재정 운영 사례나 리더십 구성, 개교회만의 특별한 사역, 그다음에 규모 성장을 위한 시도나 노력, 또는 그에 관한 생각, 교회를 홍보하거나 전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주제로 좀 더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올해 나눈 주제 중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주제를 한두 개 선정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요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직분과 은사, 헌금에 대한 주제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평신도 교회 실제 운영에 관한 좋은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싶다. 함께하는 교회가 또 출판하려고 한 책을 같이 배우고 싶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다른 교회나 단체들과 연대가 좀 필요하다. 연대와 편향,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을 내다보면서 평신도교회 공무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안하실 부분, 1그룹에서는 따로 없었고요. 2그룹에서는 현상 유지도 좋다라고 하는 의견과 그다음에 그룹 1과 그룹 2의 그 공통 주제나 자유 토론 모임을 정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그룹 1과 2에서 성경 공부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룹 3의 시도를 제안한다. 그룹 1, 2가 함께해서 평신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그룹 3의 새로운 시도를 제안한다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1년에 1, 2회 오픈 모임을 좀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평공모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2025년도 의 평공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설문 응답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 좀 많아지긴 했지만 설문 대상자의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그룹 1은 35%, 그룹 2는 40% 응답했는데요. 그룹 2는 사실 교회별 대표만 응답했다고 봤을 때 거의 90%에 가까운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룹 1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룹 1의 상대적인 낮은 그 설문 응답률 이유로는 1년간 꾸준히 참여한 고정 멤버의 비율이 적고 구성원들이 초창기와는 많이 바뀌었으며 새로운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전히 그룹 1 참여자들 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5년 그룹 1 모임이 주로 책 모임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책 모임 유익이 크지만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참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 이전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때는 좀 모임 준비에 좀 부담도 덜하고 기독교계에 명망 있는 강사들이 초빙되어서 그룹 원 멤버들의 관심과 참여도 만족도가 좀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올해 또 좀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바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그룹2 모임은 평시도교 운영 사례에 관한 도서 출판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평시도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례를 글로 정리하고 공개하면서 교회들의 모임에 관한 책임도와 책임감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2에 참여하는 평신도교회들이 4개의 주제가 안에서 각자의 교회 사례를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모임이 지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었고요. 이제 나눔을 위한 책 집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어떤 활동으로 그룹2 모임을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평시대 운영을 위한 또 다른 주제들, 좀 더 제한된 여러 주제들, 교회 재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직분과 은사 관련된 리더십 구성이라든지, 특별한 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홍보 전도하는 방식에 관해서 정리하고 나누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교의 신학적 배경이나 실제 운영에 관한 좋은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기를 또 제안하시기도 했고요. 6월쯤에 로버트 베크스 박사님의 평신도교의 뿌리라는 책이 IBP에서 나옵니다. 그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교회의 또 역사에 관련된 그런 운영과 관련된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라는 책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임과 방식과 모임 횟수에 관한 평가로는 투트랙의 교육 과정이 만족도가 아주 여전히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원, 투에 각각 격월로 진행되었고 만족도도 높았으므로 모임 횟수는 이렇게 격월로 여전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1의 이 그룹 2 멤버들이 참여함으로써 모임 내용이 많이 풍성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룹 1과 그룹 2가 함께 교류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많아서 이러한 공동 참여의 모임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룹 1 모임 때도 그룹 2가 참여하고 그룹 2 모임에도 그룹 1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룹 2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는 걸로 평공모 운영진이 그렇게 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학 포럼과 그룹 1 모임, 그룹 2 모임에도 그룹 1, 2가 만나서 교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그룹 2에서는 또 평신도 교회 간의 배움과 나눔 위해서 따로 네트워크화해서 친교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룹 2의 그 니즈를 또 채워주기 위한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룹 1 교육과정은 그룹 1 구성원들이 주로 기존 교회에 머무르며 평신도 교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60% 이상으로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평신도 교회 정신에 동의하고 평신도 교회 운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신학적, 실천적 행보를 하는 한국 기독교계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교회에 관한 격려와 보완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참여율을 높이기도 하고 그 책을 읽는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초빙 강사들의 강연을 좀 많이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요. 초빙 강사 예상 명단으로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 배덕만 백향나무 교회 목사이면서 또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의 전임 연구위원이시죠. 배덕만 목사님, 그리고 정병호 기윤실 공동대표님, 그다음에 김근주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전임연구원 목사님, 강영한 성황대 명예교수, 안동규 산림대 교수, 윤성모 라파 공동체 대표님, 아나베프티스트에 관련된 안동규 교수님도 그렇고 윤성모 교수님도 아나베프티스트 모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만열 국사 편찬위원장, 그다음에 조병진 카이스트 석좌 교수, 종진호 포스텍 교수, 예수는 평신도였다. 여명과 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강사 풀로 해서 올해 조금, 이제 이분들을 모셔서 평신도교회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또는 평신도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분들은 아직 저희 평공모가 이분들을 모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공모의 또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컨택을 하고 이렇게 모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우리와 기존에 또 교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서 저희가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2 교육과정은 평신도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에 제시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교육별 사례를 좀 더 작성하고 함께 배우며 나누는 시간을 작년에 이어서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모임은 격언로 하고 교육별 사례를 좀 작성해서 제출하고 격언 모임에서 주제에 대해서 작성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교회 운영과 관련된 다섯 가지 주제의 예시는 이런 다음과 같은데요. 평신도 교회의 리더십과 목양, 그리고 평신도 교회 재정 운용, 평신도 교회 성례, 그다음에 평신도 교회 전도와 양육 방식, 평신도 교회 선교, 해외 선교와 사회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와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잡고 한번 서로 작성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작년에 했던 네 가지 주제와 함께 해서 한 아홉 가지 주제, 뭐 열 가지 이제 그다음 평신도 교회 책임자들의 좌담으로 해서 한 열 가지 토픽으로 해서 새로운 그 평신도 교회 실제 운영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출판하려고 출판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평신도 운영과 관련된 다섯 가지 주제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교회별 사례를 일정한 양식 틀에 맞춰서 기록하고 이런 모임 내에서 발표하고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2에서 실제 평신도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평신도교의 약점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그룹2 내에서 신뢰할 만한 관계 형성과 라포 형성을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도 한 두 차례 정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역시 우리 평신도교회 신학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8월경에 할 예정이고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을 또 한번 초청하려고 합니다. 신학 컨퍼런스를 열려고 하는데요. 올해 6월경에 출간될 그런 평신도교의 뿌리라는 책을 읽고 뱅크스 박사님을 초대해서 신학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이런 계획과 그리고 뱅크스 박사님하고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뱅크스 박사님께서 뇌졸중이 오셨대요. 그래서 한국 방문이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뱅크스 박사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온라인 컨퍼런스로 대체되거나 또는 아예 컨퍼런스를 다른 행사로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평공모 회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변경이 된다면 추후에 저희가 평공모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2 평신도교회 교제의 날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10월경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룹2에 소속된 평공모 평신도교회 연합과 교제에 대한 강력한 필요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평신도교회 운영에 관련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도전을 받고 교회별 장점과 개성을 공유함으로써 교회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학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다 한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평공모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될 예정입니다. 3월에는 그룹 1을 중심으로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송봉호 교수님을 모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룹 2 멤버도 동참 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그룹 2에서 평시도교 운영 사례, 교회 리더십과 목양을 주제로 글을 쓰고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요. 이때는 또 역시 그룹 1 멤버도 동참 가능합니다. 그룹 1과 그룹 2는 같이 이렇게 서로의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5월에는 그룹 1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 초청을 하면서 배덕만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6월에는 그룹 2 모임에 교회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사례를 나누고 그 다음에 평신도 교회 교제의 날을 이때 6월 26일, 27일 1박 2일로 충남 태안에 우리 그룹2 멤버의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그룹 1 대상으로 윤성모 대표님을 모여서 외부 강사 특강을 초청 강연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8월에는 그룹 1, 2가 함께 해서 올해 신학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뱅스 박사님 신학 컨퍼런스인데요. 혹시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 따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그룹 2를 대상으로 평신도교회 운영 사례 중에서 성찬과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그룹 1으로 대상으로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조병진 교수 초청 강연을 하고 그룹 2는 평신도교회 교제의 날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따로 나중에 정확한 날짜는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그룹2를 대상으로 전도와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12월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그룹 평공모 회원들 대상으로
올해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과 내용은 그룹별 모임 사정이나 또는 강사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변경될 경우 또 함께 그 편공모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편공 운영을 위해서 그룹별 추가 운영진을 모시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운영진이었던 저와 선생님의 업무가 좀 많아서 이것을 분업을 좀 필요로 하고 또 적극적인 편공모 멤버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해서 모임을 좀 더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임선 선생님과 윤대선 선생님을 우리 운영진에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이분들의 역할은 그룹별 경험 모임을 기획하고 준비 운영하는 역할, 그리고 신학 포럼과 통신도 교제의 날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 평경모 운영 평가 문서를 정리하고 2027년 모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 교회 리스트는 뭐 이런 서산에는 한 사람 교회, 서울에는 사나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옹교회, 아름마을 평신도 교회, 북촌 인터내셔널 채플, 거제에는 거제 평신도 교회, 마산에도 있습니다. 마산 그루터 교회, 계룡 이룸교회, 일산 담쟁이 교회, 전주 그루터 교회죠. 여기도 김성수 선생님 교회, 그다음에 충주 옹교회, 부산 사기매교회, 인천 거룩한 반석교회, 그리고 용인 가족교회, 그다음에 춘천 후평동 성서모임, 영국의 마이크 형제님 및 디엔 공동체, 그리고 목포에는 목포 평신도교회, 춘천의 예수총교회 같은 알고 있는 우리 평신도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신도교회 도서 목록인데요. 기존의 도서 목록과 유사합니다. 작년에 평신도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이 책도 함께 추가되었고요. 기본 도서로 교회 또 하나의 가족,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또 교회사에서 오래된 교회 가정집 교회,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폴 스티븐스 목사님 책이죠. 그다음에 아나베프티스 성서 해석 이런 것들은 필독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책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신도교회 공보 모임 작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거의 25분 정도가 지나가네요. 네, 이렇게 올해는 평공모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평공모에서 평신도교회 공보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시고 또 3월 달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함께 강연을 듣는 시간에 다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평군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